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부은비입니다. 오늘은 메이플이 아니라 저의 현 직장, 이전의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2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저의 마지막 이직처이자 3번째 직장이 되겠네요. 이전 회사는 각 5개월 정도씩 다녔습니다. 첫 회사는 그냥 임시로 들어간 거고, 회사에 통보를 해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직이 성공된 후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2번째 직장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입사 배경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며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때는 2018년입니다.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은 이력서만 300개는 그냥 넘어가고 면접은 50군데 훌떡 넘어가게 보다가 제가 유심히 보던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라고. 네, 저는 유심히 보던 회사였기 때문에 바로 알겠다고 하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당시 회계 관련직 입사를 희망했는데 세무사무실에서는 해봤고, 저는 회계 관련직, 즉 회계팀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세무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긴 하는데, 별다른 스펙이 크게 없었던 저로서는 회계팀보다는 격리직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죠. 그러던 중 가뭄에 단비마냥 회계팀이라고 면접 때 이야기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날인 입사 날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드디어 중소기업이지만 체계가 잡힌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혼자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를 다른 직원한테 소개할 때 회계팀으로 새로 온 직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업무는 뭐였을까요? 네, 일반적인 사무 보조였습니다. 특별한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팀에는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즉 제가 최종 담당자가 되는 격인데 직책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즉 말만 회계팀이고 알고 보니 그냥 격리였던 것이죠. 속았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맡은 업무도 사무보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카드 영수증 정리하고 명세서 관리하고 정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뽑아서 정리하고 또 원장 받아서 정리하고 발행 안 해준 곳 있으면 전화해서 달라고 하고 받아서 정리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원이라 그런 건지 이쪽 자리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인사도 같이 담당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아니라 잡일도 같이 떠맡아서 하라는 거죠. 그냥 연차 같은 거 있으면은 누가 몇 개 썼는지 그냥 기록만 해놔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또 잡일을 주는 겁니다. 노무사님한테 서류 오면은 그것도 정리해서 대표님 제출하는 것도 인사긴 인사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가 알던 회계팀이 아닙니다. 세무사무실에서도 1년 정도 있어본 저로서는 도저히 이게 회계팀이라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물론 회계사무실이랑 일반 회사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누가 보더라도 회계가 아니고 그냥 잡부예요.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면은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뭘까요? 격리, 잡부,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사 초반에 전화 올리면 일단은 받지 말라 하던 전화를 이제는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도소매 업체다 보니 물품 구매 전화였는데 저는 당연히 이 내용을 모르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더욱이. 그래서 전화를 받고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 하고 제 이제 윗 직원분들한테 여쭤보러 갑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은 뭐였을까요? 네가 해! 아니 뭘 알려줘 놓고 네가 하라고 하든가 라고 생각하며 알려주세요 라고 답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너무나 행복한 대한민국 조소기업입니다. 저렇게 대답하면
내 앞으로 회사 생활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터득하는 회사가 많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전 직장에서는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나 똑같다고. 학교 다닐 때 본인 담임 선생님이 제일 천사 혹은 악마이며 자기 군대 생활이 제일 빡셌던 것처럼 본인 회사가 제일 뭐 같은 법입니다. 이야기를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듣다 보면 중소기업은 원래 전문성보다는 멀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멀티냐? 아르바이트로 치면은 서빙을 하고 있는데 주방에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 주문이 많이 나와서 주방도 바쁘고 서빙도 바빠 뒤집니다. 그런데 홀도 죽겠는데 홀 비우고 주방만 바쁜 것 마냥 주방을 도우랍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냥 도우라는 것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도우라는 거죠. 칼도 안 잡아본 애한테 혼자 배워서 터득하랍니다. 그래놓고 주방 한가하고 홀 바쁠 때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예요. 이건 약간 억울하다면 억울한 건데 뭐 터득해서 하면 나중에 뭔가 이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나는 영업 물류, 매입, 매출, 인사, 기초적인 거는 다 하고 있는데 내용을 빡세게 신입답게 해서 배워 나갔더니 막상 내 업무에 대해 알려주는 혹은 아는 직원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나 혼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쳤구나. 여기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10년이 넘게 유지된 회사였는데 제가 있던 자리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한 두 달에 한 명씩은 바뀌었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게 말을 했고 거래처 담당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 되니 잘 알겠더라 싶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도 저는 조금 인내심을 길러보고자 이런 거지 같은 회사라도 참아보자. 참는 게 이기는 거다 하고 다녔지만 반년을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저 말 같지도 않은 물류, 인사, 회계, 잡부, 매입, 매출 전부 다 맡아서 했다는 거죠. 네, 너무 막말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입사를 한다. 두 번째, 내 분야에 대한 경력을 확실히 쌓고자 한다. 세 번째, 멀티를 요구한다. 네 번째, 결국 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거의 배운 게 없다. 다섯 번째, 회의감이 없다. 여섯 번째, 퇴사한다. 네,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만 메이플하러 바이바이.